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청와대와 전경두 장관은 북한의 트로이 목마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 그 중에서도 장관이 왠지 자꾸 북한에 이롭게 되는 일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관련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합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들은 한미 방어 능력을 압도한다. 이 말은 못 막는다 이겁니다. 저희 국방TV를 통해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MD 자산으로 북한의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비롯한 이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4종 세트 못 막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지금 밝혔어요. 어떻게? 미국의 정보당국을 인용해서.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아주 일반적인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미국의 정보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은 크게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모두 고체 연료 방식으로 산악지형 은폐가 쉽고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여 미국이 대응하기 전에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으며 긴 사거리와 회피 기동 능력으로 이 지역의 미군 방어를 압도할 수 있다. 일부 미사일들은 낮게 비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기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일부로서 해당 지역 미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뉴욕타임스가 9월 2일 날 보도했습니다. 자, 이거 그동안 제가 국방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말 똑같은 말입니다. 못 막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막을 수 있다고 하죠. 지난 7월 달에 패트리어트2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전경두 장관이 거짓말했습니다. 아니, 공군 출신이 물론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투기를 요격하는 패트리어트2를 가지고 이걸 탄도탄을 막을 수 있다? 그것도 편심 탄도 비행하는 이스칸데르형을 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 한미 정말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못 막을까? 막을 수 있을까? 자, 못 막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북한이 4종 세트 중에서 세 번째로 쏜 에이테킴스형, 선군 에이테킴스라고 저희들이 명명한 에이테킴스형 미사일입니다. 정말 비주얼이 대단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발사 차량이 궤도형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텔, 즉 늘어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래서 추적이 불가합니다. 뭐냐? 기존의 트럭형 발사대는 북한이 트럭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사대 트럭이 들어가는 것이 감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미사일 발사대 몇 대, 스커드 발사대 몇 대, 이런 것들을 우리 정보당국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몇 대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깼을 때 몇 대를 깼으면 남은 건 몇 대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궤도형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차, 즉 T-62, 천마호 탱크 같은 그런 탱크를 바탕으로 탱크의 포탑을 제거하고 그것의 차대를 좀 느리고 해서 지금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탱크가 3,80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정보당국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자기들 마음대로 느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깨트려도 남은 게 몇 대인지 이걸 지금 알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궤도형 차량이기 때문에 우수한 지형 극복 능력이 있다. 즉 트럭형보다는 훨씬 더 험난한 지형까지도 들어가서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지하는데 또는 요격하고 재반격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무기체계라는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발사대가 궤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탐지하기 힘들고 또 공격하기 힘든 곳에 숨어서 때린다 이겁니다. 두 번째, 고체연료 미사일들입니다. 이번에 보여줬던 게 전부 고체연료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기 경보가 하기 힘들다. 뭐냐? 우리가 이제 킬체인, 과거에 킬체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이런 것들은 전부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기 전에 발사대를 동굴에서 끄집어 내려 나와서 그것을 미사일을 기립하고 여기다가 연료를 집어넣고 산화제를 집어넣고 이러는 과정이 필요한데 스커드의 경우 이렇게 하는 데까지 4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 30분 만에 타격해버리면은 우리는 맞지 않는다. 이게 바로 킬 체인이었어요. 그런데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연료. 휴대폰 고체 연료. 언제든지 켜면 그냥 바로 켜지지 않습니까?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아주 내구성, 또 안정성 이런 것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준비 상태를 해놓고 그냥 온 시키면 바로 켜지는 것이죠. 그게 고체 연료의 장점입니다. 따라서 준비 시간 40분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끄집어 내려와서 어딘가 가서 그냥 미사일 세우고 쏘면 되는 겁니다. 좌표 입력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속한 기습 발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야 이거 북한이 쏜다 라고 생각했던 그 40분이 이제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또 아예 발사하지 못하게 먼저 때릴 수 있는 시간은 아예 없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주 저각도로 날아와요. 그리고 편심 탄도비행. 그래서 뭐 풀업 기동도 하고, 이 탄도비행이라는 것은 정점을 찍으면 그것이 이제 어디로 떨어진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내려오다가 다시 또 한 번 정점을 더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풀업 기동을 통해서. 그래서 어디가 정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서 또 방향을 틀어버려요. 이러니까 한국군은 발사 원점을 저각으로 날아오니까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곤란하죠. 단독으로는. 그래서 지소미아가 필요했던 거고요. 또 탄착 지점을 조기에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쏘냐면은 자,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날아오기 때문에 자, 우리 레이더 탐지거리 안으로 들어왔어.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쏘자 해서 여기로 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팩3 같으면은 사정거리가 지금 25km다. 자, 25km 안에 들어왔어. 쏘자.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완전히 우리 코앞으로 왔을 때 날아가게 되겠죠. 워낙 종말 단계는 빠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탐지자산을 가지고 자, 날아온다. 자, 패트리어트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온다. 근데 패트리어트 레이더 탐지거리가 만약에 200km다. 200km인데 200km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몇 초 후에는 이 패트리어트의 요격거리 안으로 들어올 거다. 자, 그래서 이 몇 초 후의 위치가 어디냐를 미리 미래 위치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다. 그럼 여기 이쪽 근처로 미사일을 미리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시커를 켜고 요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탄도비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편심 탄도비행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지점으로 올 것 같다. 쏘았는데 이 지점으로 안 와요. 어떻게 됩니까? 요격 못하죠. 미래의 지점을 예측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격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뭐 한 발 정도 날아오면은 우리가 전 자산을 동원해가지고 거기다 집중 조사를 해가지고 사드 먼저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3 날려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북한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한 발만 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올 때는 이것은 뭐 답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응이 상당히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력 제압 수단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제가 북한 같으면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쏘기 전에 먼저 지금 뭐 대구경 조종 방사포 그리고 초대구경 조종 방사포 이런 것들 지금 연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사포라는 것은 뭡니까? 다연장 로켓이기 때문에 한 번 발사에 여러 발을 쏘아 보낼 수 있는 대량 투사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바로 방사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번에 그 F-35가 있는 청주기지를 공격한다. 그러면 청주기지에 패트리어트 3가 있어. 자, 그런데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로는 이 청주기지까지는 막아주기 힘들다. 자, 그러니까 청주기지에 있는 패트리어트 3만 피하면 된다. 그런데 패트리어트 3가 성능이 좋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저라면은 400mm 대구경 조종 방사포 그리고 600mm 이상의 이 초대구경 방사포 이런 것들을 있는 대로 한 10여 발, 20여 발을 청주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쪽으로 날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이 막 쏴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는 요격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박처럼 쏟아지는데 자 그러면은 그 중에 몇 발은 반드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맞게 되겠죠. 또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건대 분명히 자탄식 로켓탄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LRS처럼 자탄 방식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북한이 선군 에이테킴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에이테킴스 자체가
우리 한국 에이테킴스, 한미 에이테킴스를 그대로 가져갔다면 에이테킴스 자체가 자탄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군 에이테킴스, 대구경 조종 방사포, 초대구경 방사포 이런 것들을 쏴가지고 자탄, 그중에 자탄 방식으로 쫙 해가지고 이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하나라도 때려버리면은, 자탄 하나라도 때려버리면 레이더 작동 못하죠. 레이더 작동 못하면 패트리어트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미사일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레이더가 안 되면 끝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 미사일을 쏴버리면은 바로 KN-23이라고 명명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활주로든 어디든 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속 화력 제압수단. 그래서 북한이 화력 제압수단을 등장시켰다. 바로 대구경 조정방사포, 초대구경 방사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국의 방공자산을 제압할 방사포가 등장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속, 그리고 저각, 그리고 대량으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어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만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보여줬던 이 네 가지를 완전히 조합을 해서 하나의 타겟 또는 여러 개의 타겟에 또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날려보내면은 우리 청주기지, 충주기지, 서산기지, 사실 이 청주, 충주, 서산 이 세 개 기지, 그리고 대구기지, 이 네 개 공군기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주한미 공군의 오산기지, 그리고 군산기지, 이 6개의 공군기지만 제압해버리면은 사실은 우리 큰 힘 못 써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북한이 이 내종 세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한국 능력으로는 절대 방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혈맹입니다. 왜냐? 미국은요, 막강한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 쏠지, 이것들이 지금 쏠지 안 쏠지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선제 공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의지도 있죠. 우리는 혹시나 정보 자산 있다고 하더라도, 탐지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부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여기는 하죠. 의지도 있고 결정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강의 방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이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죠.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 대단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위험이 닥쳐도 이런 트럼프 같은, 이런 못 배워먹은 것 같은, 저런 무식해 보이는 망나니 같은 저런 사람에게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훌륭한 그런 자주적 대통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안 한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나? 바로 제가 집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자, 우리 집에 지금 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강도가 있다는 게 지금 확실해요. 저 강도는 칼도 무지막지한 핵칼을 들고 있고, 그것도 그 핵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종 세트를 지금 최근에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CCTV를 끕니다. 우리 집에 지금 CCTV 한 개씩 다 있으시죠? 요즘 CCTV 비싸지도 않으니까 CCTV를 끕니다. 나중에 강도를 잡아야 되는데 CCTV를 일부러 꺼요. 강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런 집이 있습니까? 없지요. 강도가 있을 것을 알면 CCTV를 반드시 켜놓겠죠. 그런데 우리는 끕니다. 아주 이상한 그런 집안이죠. 남북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우리 정찰 자산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백두정찰기 탐지 능력이 거의 한 60km밖에 안 되는데 동부정선 같은 경우에 40km 뒤로 물립니다. 그럼 뭘 보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안 보겠다는 말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 CCTV를 끄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집 주변에 동네 입구에 가로등에 있는 CCTV도 돌아다니면서 끄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일 지소미아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정경두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 아니라도 한미일 정보 그 책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강화해서 지금 하겠다. 아니, 지소미아를 파괴하는데 뭐가 예뻐가지고 그래 이거라도 하자 하고 하겠습니까? 정말 국민을 우롱해도 그렇게 우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국회에서 한 말들 다 보면은 정말 가증스러운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지소미아를 파기를 해놓고 일본이 뭐가 좋아서 또 미국이 계속 실망스럽다, 실망스럽다 이런 논평을 내놓고 있는 미국이 뭐가 좋아서 거기다가 대고 자, 이 지소미아 없으면 이거라도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정보 공유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해. 자주 계속 밀고 나가. 정말 멋진 거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집 주변 CCTV도 동네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거, 마을 입구에 있는 거 끄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또 경찰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접근 금지. 경찰 오지 마라. 경찰 오지 마라.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동맹이 있는데 국익이 우선이다. 라고 동맹 별거 아니다. 경찰, 그것도 세계 경찰인 동맹 아닙니까? 접근하지 마라. 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진짜 이게 집이면, 자기 집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강도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왜 하냐? 자기 집 아니거든요. 자기 집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의 권력 그대로 유지될 거거든요. 국민은 완전히 쓰레기를 뒤지는 베네수엘라 같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정권을 계속 잡아갔거든요. 왜? 빈곤층, 극빈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그 사람들은 나를 지지해. 중산층이었던 사람들, 지금은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 극빈층이 되면 결국은 나를 지지하게 돼. 그런 확률이 더 높아져. 자, 극빈층들이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정말 국가관을 가지고 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많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내려가면은 우리를 더 지지할 거야. 그래서 많이 내려보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도어락 지금 사와야 되는데 아주 잘된 이 도어락, 요즘 뭐 번호 눌리는 도어락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와야 되는데 필요 없어. 우리는 스스로 만들 거야. 도어락 지금 사오면 금방 갖다 붙여서 강도가 직접 못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는데 아니야, 내가 개발해서 만들어 볼 거야. 내 손자지 좋거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당신들 빨리 아이언돔 이런 거 사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살래요? 하니까 안 사. 우리도 방산업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만들면 언젠가는 만들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방산업체가 만들면 좋죠.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지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방산업체가 만들 때까지는 뭔가를 지금 기성품을 가지고 와서 일단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벌고 그 시간에 천천히 우리 방산업체가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또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아이언돔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절충교육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니까 기술도 제공해. 라고 하는 절충교육을 통해서 우리 ADD나 이 미사일을 만드는 LIG 넥스원 같은 이런 회사들에게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슬기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죠.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무장 해제를 해놓고 방어 문제 없다는 군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천군과 팩3가 있고 내년부터 신형 팩3, MSE 그리고 LSM도 차근차근 들어오니까 북한 미사일 충분히 요격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군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미사일 요격 체계에 대해서 공군 출신이니까 분명히 아실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육군 출신 장관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밑에서 보고를 잘못했겠구나. 또는 몰라서 저러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군 출신은 정말 잘 알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인 겁니다. 자, 군대는 이렇게 무장 해제를 하고 북한 미사일의 아가리 속에 국민을 몰아넣는 정권입니다. 자, 이게 북한이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 동해에 있는 섬에다가 딱 명중시키는 그 화면 아닙니까? 자, 어서 오십시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북한 놈들, 북계 놈들 지금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제가 요즘은 이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마다 자꾸 하게 됩니다. 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트로이 목마 행각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내년 4월
투표를 통해서 이 정부의 트로이 목마 정부의 레임덕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라는 겁니다. 내년 4월까지 반드시 기억합시다.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